첫 번째 이슈, 왜 경제뉴스엔 미, 구, 중, 1만 나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미국입니다.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가 중국어로 음차를 하면 미기 뭐식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차한 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미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름다울 미자를 안 쓰고 쌀미자를 써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쌀 준다 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쌀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일본의 한자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구는 유럽입니다. 이 유럽을 또 이제 유로파잖아요. 유로파를 중국어로 그대로 음차를 한 게 구라파입니다. 구라파. 한자로는 이제 구라고 쓰는데, 그래서 유럽이 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제 경제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 요 네 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물가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거를 국제 경제에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베네수엘라 물가 이거 지금 꼬라지 보면 우리나라도 이 꼴 나겠다 요런 용어로만 얘기를 하지,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 이래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뉴스들이 보면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가 앞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얘네가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겠죠. GDP입니다. 전 세계 GDP를 쭉 나타낸 건데 미국, 중국, 나머지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 유럽도 이제 EU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국가로 대충 퉁치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유럽연합으로 국가로 하나로 퉁치겠는데, 얘네가 이제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경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자산 가격, 이 이쿼티 마켓 쉐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주식 시장에 더 많습니다. GDP보다 77%가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과 홍콩, 일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금융 허브로서 시총이 되게 컸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을 겁니다. 요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홍콩 HSCE 지수가 한 10,000 넘어갈 때였을 텐데, 요거 캡처를 할 당시에는요 10,000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5,000 정도 수준이니까 요게 한 2%대로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 주식 시장만 봐도 전체 시총의 77%를 요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빚입니다. 부채 시장입니다. 부채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산 시장이고요. 그 부채 규모가 세계 부채의 82%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ECB라고 하죠. 유럽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5.3 트릴리언 달러. 5조 3천억 달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82%를 요 4개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4개 주체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또 재밌는 거는 요 케이맨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북미랑 남미 사이에 카리브해가 있거든요. 그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의 조그마한 섬입니다. 요 조그마한 섬에 이 전체 부채 2.7 트릴리언 달러나 여기 부채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얘네가 왜 그러냐면 영국 속령인데 모든 세금이 0%입니다. 세금이 아예 없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헤지 펀드만 10,000개가 넘어요. 국민이 60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세 회피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로 인해 생긴 뭐 그런 빚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당연히 쭉 보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역시 미국이죠. 제가 맨날 여기 이슈 리뷰할 때마다 미국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일 겁니다. 지금 이제 27조 달러도 넘었습니다. 27조 달러도 넘은 게 미국의 GDP고요. 중국의 GDP가 20조 달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위안화 약세 때문에 이것도 더 낮아졌을 거예요. 주식시장조차도 42.5%.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50%에 달하게 됐습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50%,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50%를 미국 혼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경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한 얘기지만 미국의 부채는 51조 달러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51조 달러였고, 불과 지금 요때 만들어지고서 1, 2년 사이에 미국 정부 부채만 지금 5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정부 부채만.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부채가 거의 60조 달러는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큽니다. 부채 규모조차도. 그래서
북미에 지금 전체 45%의 부채가 있다는데 지금 진짜로 미국은 전 세계 부채의 50%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채 규모가 많이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얘기할 때 왜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드리자면 국제경제 이슈를 다루는 뉴스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나 콜롬비아, 남아공이나 베네수엘라의 금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혹시 금리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근데 미국 금리는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제 규모만 전 세계의 70% 비중을 차지하고요. 자본시장 규모는 GDP 규모보다 훨씬 큰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대비 미국의 GDP는 30%에 조금 못 미치고 자본시장 규모는 5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미국 경제가 재채기하면 세계 경제는 몸살 난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그리고 유럽과 중국, 일본의 경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요거는 뭐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신입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